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조회수가 높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봐주셔야 돼요. 뒷감당 못할 일 벌려놓고 보는 트럼프 이야기입니다. 예, 아시죠? 이란에 군 지도자를 표적 타격해서 죽게 만들었던 트럼프. 와, 정말 이 현대 무기는 무서워요, 여러분. 드론하면은 멋진 풍경을 공중에서 촬영할 수 있는 아주 고마운 도구로 인식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그런데 말이죠.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도 이 드론이 굉장히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날아옵니다. 뭐 소음이 안 나잖아요. 조용히 날아와서 그 사람 머리 위에서 빵 하고 터져요. 그 사람 죽습니다. 이번 중동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지금 게다가 이 트럼프가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터트린 중동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중동 도발이 아닙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장난하듯이 한 건데 지금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트럼프 재선에 대단히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부터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전화가 와요. 한국리서치의 라디오 청취율 조사 02로 시작하는 전화 다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부탁합니다. KBS 1라디오 오후 5시 5분 김용민 라이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KBS 1라디오 오후 5시 5분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동이 허접해 보여도 뭉치면 큰일 난다. 파랑새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제 김영미 이 중동 분쟁 전문 기자 그분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 말씀은 이란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런 가운데 참전을 결정했다가는 정말 뒷감당하기 힘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금 그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그 뒷감당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영미 기자의 발언, 프리랜서 PD의 발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보다 더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건 오히려.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시점에서는 저는 전면적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란군은요 그냥 쏴요. 그냥 저는 사실 이란을 취재 가면서 느낀 거지만 네. 정말 그 강자한테는 미국에 대고 이제 미국 영토에는 미사일을 못 쏠 수 있으나 약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한 나라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제재도 받고 있고 또 이런 2인자도 사망한 상황이고 네. 가장 감정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괜히 이제 제3자를 타겟으로 잡아갖고 네. 미국을 겁주려고 하는 거에 걸린다면 네. 굉장히 큰 일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공격하기는 쉽지 않아요. 뭐 공격이 하겠죠. 그러나 자기들의 위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미국에게 협력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에게 응징하듯이 응징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중동의 험악한 정세 속에 한국군이 파병된다든지 미국을 위해서 파병된다든지 한다면 이건 엄청난 뒷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미 PD 발언이 그렇습니다. 자, 광고 만나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또 올해 충남 특산물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합니다. 네. (2019년) 갓 수확한 충청남도의 우수한 햇곡식 햇과일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알밤 공주알밤, 아삭하고 달콤한 예산 황토사과, 대한민국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배인 천안 신고배, 태안의 해풍을 맛고 자란 달콤한 꿀고구마,
뜸부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논에서 수확한 뜸부기살, 햅쌀로 만든 부여의 영양 가득 연잎밥까지 다양한 농산물들이 김용민닷컴에 입점했습니다. 김용민닷컴에 입점한 2019년 햇과일, 햇곡식은 중간에 다른 유통구조가 없는 직거래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농부님들께 보다 정직한 수익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김용민닷컴에서 2019년 충청남도의 햇 특산물들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충남 특산물 김용민닷컴에서 제일 저렴합니다. 제일 맛있습니다. 제일 영양에 좋습니다. 네, 바로 가시죠. 김균미의 글로벌 이슈 서울신문. 이분이 아마도 논설위원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자네요. 대기자. 네, 대기자. 잘 읽어야 됩니다. 대기자는 대기하는, 웨이팅하는 사람이고, 대기자는 빅기자. 빅기자입니다. 자, 김균미 기자, 그 칼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럼이 아니라 글로벌 이슈라고 한 면을 털어서 다룬 그런 기사입니다. 네. 핵카드 꺼낸 이란, 시험대에 오른 트럼프, 중동 넘어서 글로벌 위기로 번지나, 이런 제목입니다. 자, 지금 이란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다시피 했어요. 네. 뭐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아니라 오바마 정권 때 이란과 미국이 맺은 핵 포기를 담은 핵 합의, 이걸 탈퇴를 선언합니다. 물론 뭐 미국하고 이란 양자 사이의 그 협약만은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탈퇴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퇴하도록 그동안 트럼프가 유도했다고 봐야 되겠죠. 오바마 시절의 이런 공적은 다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려는 것도 오바마 때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거든요. 오바마는 못했지만 나는 한다.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바마 때 만약에 북미 간에 뭔 합의가 있었다? 그러면 트럼프 때에 이르러서 이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하여간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란은 미국의 군사시설 35곳 무사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냈습니다. 이라크 의회는 그래서 미군 철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미군이 여기 주둔하는 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미군 나가라. 이러고 있어요. 물론 이라크 의회 결의라고 해도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동 안에서의 반미 정서가 거세진다면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이란한테 유리한 거예요. 자, 일단 트럼프는 왜 이란을 이런 식으로 도발했을까? 이와 관련한 김균미 기자의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온 트럼프 대통령이 방어적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이란의 제한적 군사행동을 승인한 것은 의외다. 제한적 군사행동이라고 하지만 드론으로 군 최고 지도자를 암살했다. 살해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도발인 거죠. 이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실 트럼프는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물론 상원에서 탄핵이 결의될 가능성은 없지만 이 탄핵 심판 무드는 트럼프에게 절대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재선 레이스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뉴스에 초점을 미국 국내에서 이란 쪽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수로서 이란의 군 지도자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미국하고 이란 사이의 전쟁이 국지전에 그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지만 장담하기는 어렵다. 분쟁을 촉발하기는 쉬워도 빠져나오거나 종식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외교안보팀이 후폭풍을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경험 부족으로 두 세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당겼다. 이런 비판이 골자인데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힘을 제대로 보여줌으로써 이란의 도발을 저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는 이도 있다. 예, 이건 트럼프 쪽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선수들은 뭐 미국의 힘을 제대로 보여줘서 이란의 도발을 저지하는 결과, 뭐 나아가서 북한 김정은으로 하여금 미국한테 덤볐다가는 좆되는 수가 있다. 뭐 이런 경고 효과가 됐다라고 말하는데, 에이,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지. 그거는 정말 백악관 외교안보팀의 무능의 소산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죠. 대통령들이 군사적 충돌 위기에 처하면 노련한 참모들과 믿을 만한 정보 자산, 든든한 동맹들,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네 가지 모두 부족하다라고 분석한 겁니다. 국민의 신뢰 없습니다. 든든한 동맹들, 동맹을 이렇게 완전히 무슨 하인 취급하는데 후려치기나 하고 말이죠. 뜯어내기나 하고 무슨 든든한 동맹들이야. 믿을 만한 정보자산, 노련한 참모들, 이것만 한번 보죠. 외교안보팀의 잦은 교체로 폼페이오 장관을 제외하고는 대외 정책을 다뤄본 전문가가 거의 없다. 볼턴도 그 전문가 중에 하나였는데 있던 전문가들조차도 그 수준이 현격히 떨어지는데 그 전문가마저 내치고 지금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 스캔들을 비롯해서 취임 초부터 자국 정보기관을 대놓고 불신하면서 갈등을 빚어왔죠. 정보자산. 이건 뭐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정보기관의 분석보다는 자신의 직관에 의존해서 주요 결정을 내려왔죠. 저는 뭐 그 부분에 공과 과가 있다고 보지만은 직관에 의존해서 나라를 운영했다가 IMF를 불러온 김영삼 대통령의 설례가 생각이 납니다. 국가 운영은요, 뭐 최종 결단은 대통령이 해야 되겠지만은 그 과정은 많은 토론과 많은 고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어디 그렇습니까? 트럼프의 직권에 의존해서 결정하고 있잖아요. 상원의 탄핵 심판에 쏠린 관심을 이란으로 돌리고 강한 대통령의 면모를 과시함으로써 몇 안 되는 외교적 성과로 이걸 포장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런 분석인데, 이란 사태가 중동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럽과 중동의 동맹국들이 일단은 외교적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은 동맹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든 동맹한테 뜯어내려고 하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 이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번에만 도와줘, 그럼 우리가 뭔 선물을 줄게, 이런 것이 없다면은 강력한 유대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결국 그냥 홧김에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비용, 어마어마한 비용을 이제 지불하시게 됐어요. 우리 트럼프 각각께서, 트럼프 상황 폐하께서 말이죠. 네. 자, 관련해서 한겨레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 참 주목됩니다. 트럼프 국제법 위반입니다. 뭐 국제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형사법정에서고 민사법정에서고 그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미국 하면은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는 나라인데 누구보다도 국제법을 잘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질서 유지자로서의 권위가 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부터 국제법을 위반한다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어요? 이란과 이라크가 미국을 대상으로 국제법 위반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것이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 사용을 승인하거나 해당 국가가 자위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무력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 첩보가 있었다면서도 첩보의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첩보 정보가 있겠어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냥 직관으로 하셨겠지.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있을 경우 문화 유적 등 이란 내 52곳을 공격 목표 지점으로 정해 놓았다는 트럼프 발언도 있었어요. 아니 뭐 그런 말을 할 때면은 문화 유적 이런 말은 빼야지. 문화 유적이 어디 뭐 이란만의 것입니까? 이러니까 주변 나라에서 국제법 위반한 트럼프 이러면서 막 트럼프를 질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 페르시아 제국의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24곳을 보유한 이란은 문화유산 불법 파괴를 금지한 유엔 결의 2347호를 거론하면서 격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자기 말한 대로 그렇게 문화유적을 공격하면 이제 더 이상 유엔에서 미국에 설 자리 발언권은 없어요. 그냥 깡패 국가로 낙인 박히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유럽이나 미국하고 대등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또 국제사회의 이런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대놓고 미국을 견제할 수가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G2 무역 분쟁 과정에서 뭐 무승부 아닙니까? 상처뿐인 무승부를 겨뤘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미국을 공격하는 기화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무법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플로리다에서 휴가를 끝내고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그들은 우리 국민을 죽이고 고문하고 불구로 만들었다. 길거리에 폭탄을 설치해서 우리 국민을 날려버렸다. 그런데 자기들의 문화적 장소는 건들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는 못한다. 이렇게 일축했어요. 아이고야 정말 참. 이렇게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아니 그 이전에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이 철학이 되게 이래요. 예. 뭐든지 갈아엎어버려요. 새 것을 짓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해타산 논리로 접근해요. MB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참 이거 보면서 한반도 평화도 참 앞길이 멀다. 차라리 파트너가 바뀌어가지고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밀고 당기기를 해서 평화의 기조 아래 한반도 평화가 논의됐으면 좋겠다. 이 트럼프 때에 비로소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이긴 했지만은 이런 트럼프하고 과연 약속을 하는 것이 옳은지 또한 이런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이 있는 것인지 의지가 있는 것인지 참. 우리 HBYI님 문화유산 이슬람익 사원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문화유산은 파괴해도 됩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시죠 설마.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그나마 이제 중도층에게 지지받았던 게 뭐냐면은 뭐 험한 소리는 얼마든지 해도 그래도 트럼프는 어떤 전쟁 이런 건 하지 않지 않느냐. 결국에는 뭐든지 약간 실용적으로 접근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은 측면이 있는데, 야 이건 뭐 진짜 뭐 아주 지멋대로네요. 예. 자, 이 존경받는 미국은 이제 뭐 애저녁에 끝난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예? 이제 존경받는 미국은 끝났으니 당신들의 갑질은 정말 아주 심각한 횡포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계 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 니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네, 하여간 올 연말에 대통령이 바뀔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도 백지 상태에서 다시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또 걱정은 미국 민주당에 주자가 없어요. 우리가 참
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국민주당은 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 민주당은 사람이 없어요. 박지원 의원 나이에 누굽니까? 바이든 부통령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후보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버니 샌더스면 참 좋겠는데 불가능할 겁니다. 예. 자, 두 번째 섹션이었습니다.